이곳은 조정지역으로 LTV가 50% 적용됩니다. 전평형 분양가 9억 원 이하로 중도금 대출 가능합니다. GTX 8호선, 경춘선까지 지나가는 트리플 초역세권입니다. 수도권 거주하시면 가능하고요. 주택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전평형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가점 낮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생애 최초 특공도 있습니다. 그동안 자격 안 돼서 특공 못 넣으셨던 무주택 실수요자분들 생애 최초 특공 넣으실 수 있습니다. 매부리. 네, 안녕하세요. 매경 이선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남양주 별내역 초역세권 주상복합 별내자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경기도 남양주 별내자이더스타 모집 공고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트리플 역세권, 초역세권에 최고 46층 10건설사 브랜드죠. GS건설 자이 브랜드의 전평형 중도금 대출이 되는 9억 원 이하 주상복합이 나왔습니다. 남양주의 대장 아파트가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전평형 추첨제 물량이 있고 1주택자도 청약 가능하기 때문에 가점 낮으신 분들 관심 있게 보면 좋은데요. 이 아파트 자격 요건과 대출 자금 마련 한번 안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남양주시 별내 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 2 주상복합 1블럭에 있습니다. 별내 자이더스타고요. 주상복합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랑 상업시설, 오피스텔이 같이 있습니다. 보면 아파트는 740세대고 오피스텔은 192실 있네요. 그리고 별내 신도시 최고 46층 아파트입니다. 네, 주상복합은 좀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 아파트보다 좀 안 좋다, 이런 좀 걱정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일반적으로 주상복합은 주거시설 90%, 상업시설과 기타 업무시설 10%, 9대1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보면 그냥 아파트인데 땅의 용도가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같이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전용률이 낮다,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 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좀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그 시행사에 따르면 도심에서 이제 한두 동짜리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총 740 규모로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좀 아파트랑 다를 바 없다. 그래서 거주 그 시설로도 정말 손색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리적으로는 트리플 역세권인데요. 경춘선 우선 별내역이 있고 여기에 지금 마석, 별내역, 서울역, 여의도, 송도까지 이어지는 GTX B 노선이 지나갑니다. 또한 잠실까지도 갈 수 있죠. 8호선도 연장될 예정입니다. 트리플 역세권이고 이 역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 84가 타입에 따라 다르지만 4억 8천에서 5억 3천 선입니다. 요거는 이제 옵션을 뺀 가격이고요. 그래서 전용 이제 그 84는 32평은 5억 정도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99가 5억 7천에서 6억 3천인데요. 역시 옵션을 뺀 가격이고 6억 정도로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세 차익은 지금 이번 별내자이가 평당 1,500만 원대에 나왔습니다. 이 지역 인근 아파트 시세가 1,900만 원대인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그 인근에 있죠. 남양주 별내 우미린 그 전용 101제곱미터 전용 99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요게 8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KB 시세도 보시면 7억 7천만 원에서 8억 원 정도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요. 아마 8억 원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우미린에 비해서는 별내자이가 더 초역세권이죠. 그리고 우미린은 2012년에 지어진 거고 이 별내자이는 2023년에 입주를 하는 완전 초신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세는 나중에 이제 별내자이가 들어섰을 때 요 신축이 더 이끌고 갈 가능성이 있겠죠.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자금 마련입니다. 이곳은 조정 지역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무래도 서울 지역 위주로 이제 그 분양을 이제 설명을 할 때는 투기가열 지구여서 LTV 40%를 적용을 받았는데요. 이곳은 조정 지역이어서 주택담보대출이 50%가량 나옵니다. 중도금 대출도 전체 분양가의 50% 나오고요. 입주 때 주택담보대출은 KB 시세 혹은 감정원 시세 기준 50%까지 나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럼 한번 우리가 전용 99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아파트 분양가 5에서 9층 기준이죠. 6억 70만 원짜리 요 분양,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우선 좀 6억 원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구조인데요.
계약금 10% 6천만 원은 내셔야겠죠. 우선 모집 공고문에 보면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은 무조건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6천만 원은 무조건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모집 공고문 보면요. 중도금은 5회 대출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공급 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 6K 중도금 중에 몇 회차를 내가 내야 하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요것도 모집 공고문에 나와 있죠. 중도금 6회차. 네, 중도금 이자후불제 미적용 중도금 바로 6회차는 대출이 불가하오니 계약자 본인이 공급대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중도금 1회부터 5회까지는 은행 대출로 내고 6회는 내가 이제 그 신청자분이 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이거 당첨이 되면 계약금 10% 6천만 원 내겠죠? 그리고 쭉 중도금 대출을 가지고 가시다가 2023년 4월 17일 요때 6회차를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 11월 만약에 당첨 발표가 11월이니까요. 대략 뭐 1년, 2년, 3년간 우선은 6천만 원은 더 우선 모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입주 때죠. 2023년 12월에 잔금 30% 1억 8천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계약금 6천만 원 내고 쭉 가지고 가시다가 2023년 4월에 나머지 6회차 6천만 원 내고 그 다음에 그 12월에 이제 잔금 1억 8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입주 때는 지금 저희가 시세의 50%까지 대출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먼저 이 부분 은행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고객님 말씀처럼 이제 남양주가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요. 네, 이제 주택을 구매하실 때 네,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억 원 이하이면 네, 주택 가격의 50% 내에서 실행이 되고요. 9억 원 초과이면 9억 원까지는 주택 가격의 50% 내에서 네. 이루어지고 9억 원 네. 초과되는 금액은 30%로 아, 계산이 돼서 실행이 되는데, 네, 물론 이제 신청하시는 고객님의 네, 신용 이제 심사를 통해서 음, 그 안에서 한도는 이제 네. 구입하시는 주택에 6개월 이내에 전입하신다는 조건으로 실행이 네. 됩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50%가 된다고 했는데 8억이면은 이제 그 4억이 나올 수 있는 건 거죠. 최대가 4억인데 거기에서 그쵸? 이제 심사 요건에 따라서 가능 여부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이제 입주할 때는 그 아파트의 그 시세, KB 시세나 감정원 시세 둘 중에 하나로 봐서 거기에 50%가 되는 건 맞는 거죠. 네, 저 KB 시세로 합니다. 똑같이 50에서 30 이렇게 9억 원 추가이시면 대출 진행은 되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시고 새로운 주택에 6개월 이내에 전입하신다는 조건부로 진행이 됩니다. 매부리 이 지금 설명에 따르면 KB 시세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현재 이 아파트가 지금 아직 이 아파트는 시세가 없죠. 그래서 인근 우미린의 그 KB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슷한 면적의 이 아파트가 지금 8억 원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만약에 우리가 입주 때 시세가 8억 원이다. 그럼 8억 원의 50%죠. 4억 원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4억 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앞서 우리가 중도금 대출 5회 총 그 3억을 빌렸죠. 그거를 갚고 그러면 잔금 1억 8천 중에 내 돈 8천만 원을 더 보태서 이제 그 잔금을 치르시면 되겠죠. 만약에 2023년에 시세가 더 올랐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입주 때 시세가 만약 9억 원이다 하면 어떻게 되죠? 4억 5천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선 4억 원으로 4억 5천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앞서 중도금 대출 5회 빌린 거 3억을 우선 갚고 그 다음에 잔금 1억 8천 중 그 다음에 1억 5천만 원을 갚고 내 돈 3천만 원을 더 보태시면 총 이제 잔금을 치르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이번 시세를 8억 혹은 또 그보다 좀 더 오른 9억으로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세가 8억 이하로 떨어지면 좀 나올 수 있는 대출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작은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세에 대한 전망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요. 일부에서는 지금 이 별내지구 그 인근에 태릉이나 구리 갈매, 왕숙 다산지구, 다산 신도시들 입주 그 물량이 많기 때문에 좀 시세를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의견 전망도 굉장히 좀 설득력 있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가 지금 상업시설이랑 이제 같이 있는 그 주상복합이잖아요. 그리고 트리플 역세권에 그래서 교통이 이제 이 동북부에서는 교통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통이 좋고 대규모 상업시설이 있어서 그렇게 오히려 더 전망이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을 이제 두루두루 참고를 하셔서 시세를 고려해서 이제 자금 마련을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대출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분양 받으시기 전에 인근 별내 지역의 은행, 대출계에 문의하셔서 그런 주택담보대출,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관련 한번 설명을 듣고 분양에 좀 준비하시면 더 좋으시겠죠. 네, 이 아파트는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3년입니다. 본 아파트는 조정대상 지역 및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받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미가 금지예요. 만약에 소유권 등기 나오는 기간이 길어지면 당첨자 발표 날부터 최대 3년까지 전매가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당첨자 발표일부터 3년간 팔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가 2020년 11월에 납니다. 그런데 입주는 2023년 12월 예정이에요. 3년하고도 1개월 정도 텀이 있죠. 이 말은 당첨이 되고 입주 때는 아마 전매 제한이 풀려서 그러니까 입주 때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만약에 내가 입주 때 그때 자금이 없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좀 자금이 부족하다면 이때는 매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매매하실 경우는 아무래도 양도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실거주로 가져가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앞서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공공택지 개발 지역에서 나오는 분양이지만 민영 분양입니다. 민간 분양이어서 실거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모든 주택에는 실거주 의무가 붙고요.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지금 이 아파트 민영주택은 아직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전세를 놓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전세를 놓을 수 있지만 만약에 주택담보를 대출을 받았다면 우선은 전입 의무를 지켜야 되고 전입 의무를 못 지켰을 때 그 대출을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 전세금으로 다 잔금을 갚았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렸죠. 중도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상환을 할 때는 6개월 내 전입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만약 증명을 못하면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페널티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입주 때 이제 전세금으로 이제 대출을 다 갚고 이제 전세를 놓으시려고 한다면 그 약정 불이행으로 그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페널티가 있음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 대출을 받으면 바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바로 회수되나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이제 그 분양받게 되면 제 전세자금 대출은 회수되나요? 네, 6.17 대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가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 대출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건 저희가 금융위에 확인을 했고요. 지금은 그 당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남양주는 조정지역입니다. 그래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전세 대출을 회수하는 그 제한이 여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청약 자격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특공은 그대로고 우선 이번에 생애 최초가 도입이 됐으니까 민영 아파트도 생애 최초가 이번에 도입됐으니까 이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생애 최초 보시면 이 5가지 요건을 채우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여기선 거주자 제한 같은 경우는 남양주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수도권 50%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생애 최초 물량은 보면 전용 8호 이하만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민영 아파트에서 생애 최초 특공은 8호 이하만 적용되도록 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네.
일반 공급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상 있어야 되고요. 지역별 예치금 있어야 되고요. 세대 주셔야 되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되면 안 되고요. 2주택 이상은 소유하시면 안 됩니다. 거주자 아까 똑같죠? 남양주시 1년 이상 30%, 경기도 6개월 20%, 그 외에 수도권 50%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추첨제 물량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투기가열지구에서는 전용 8호 이내는 아무래도 100% 다 가점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는 가점제로 1주택을 소유한 분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우선 주택형 이 8호 이하는 일반 공급 세대수의 75%는 가점제,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선정을 하고요. 8호 초과는 일반 공급 세대수의 30%는 가점제, 70%는 추첨제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추첨제 물량이 전용 8호 초과 대형 평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1주택자분들은 이 부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공급 26일, 그 다음에 1순위 청약 27일, 당첨자 발표 11월 3일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청약 준비 잘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재미있게 보셨나요? 대출은 매우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청약을 준비하실 때 꼭 은행에서 상담받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질문 언제나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